뉴욕 뉴저지 일원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뉴저지주 트렌턴의 철야 예술축제 행사장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립국자들과 미성년 자녀를 분리해 수용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순위에서 동결됐던 영주권 문호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뉴욕시가 상업용 차량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주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해 국립기상청은 오후 8시까지 뉴욕 웨체스터와 오렌지, 푼남, 락랜드 카운티, 뉴저지 패세익, 버겐, 유니온 카운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이 내일까지 90도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환경국과 보건국은 뉴욕시와 로어 허드슨밸리 등에 대기오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도 천식 환자 등은 야외 활동과 운동 등을 삼가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더위로 인해 미국에서 1년에 6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더위는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린 후 꺾여 20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트렌턴의 철야 예술축제 행사장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중 1명이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렌턴의 로블링 마켓에 예술가들과 1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아트 올라이트 행사장에서 어제 오전 2시 45분쯤 다툼 끝에 총격이 일어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제 새벽 행사 중 마켓 내 로블링 와이어 웍스라는 창고 건물 안에서 몇 명이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고 여러 명의 용의자가 총을 꺼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총기 여러 정과 탄피 7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숨진 용의자 1명 외에 22명이 부상했고 17명은 총격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가운데 13세 소년을 포함한 4명은 중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가운데 1명인 33세 타이즈 웰스는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총격범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 개인 간의 다툼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동기나 총격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립국자들과 미성년 자녀를 분리해 수용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0여 개 주, 60여 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 등을 넘다가 붙잡힌 성인들로부터 아동 1,995명을 분리해 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약 1,500명은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의 옛 월마트에 마련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용 대상 어린이가 늘어나면서 텍사스주 서부 사막 한가운데에 임시보호소를 개설해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를 동반한 불법 국경 월경자들도 예외 없이 구금해 기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부모와 떨어져 수용된 아동이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부터 서부 캘리포니아주, 동부 미시간주, 뉴욕 등지까지 10여 개 주, 60여 개 도시에 걸쳐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가슴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가진 양측이 함께 의견을 모아 성공적으로 이민 개혁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7월 중 가족 이민의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전 순위에서 동결됐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됐습니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7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B 순위의 우선 일자가 넉 달이나 진전됐고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7주 진전에 호조를 보였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A 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2달 1주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달 진전됐고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주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6주 진전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과 같은 3주 진전했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한 달 빨라졌습니다. 취업 이민은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의 증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일부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6.15 남북 공동성명 18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개최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6.15 남북 공동성명 18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1차 자문위원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평통 양호 회장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며 이어진 노력이 2018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다른 행사 못지않게 바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시작이었었던 6.15 선언을 기념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4.27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어진 강연을 통해 최근 일어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호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미주 한인 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와 민간 외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가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 주민 98%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리처드 고트프리프 보건위원장이 상정한 뉴욕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뉴욕 헬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으로 나눠져 있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주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특히 연령, 소득 수준, 지병 유무, 자산 상태 등에 관계없이 뉴욕 주민 누구나 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고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입원 치료와 예방 의료, 처방약과 재활 치료, 치과, 시력, 청력 등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없어 이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 주민 98%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가 뉴욕 헬스 신탁 기금을 신설해 여기에 주정부 예산과 현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플랜은 한국이나 캐나다의 건강보험 체제처럼 주정부가 세금으로 플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싱글 페이어 시스템입니다.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됩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기 때문에 통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 의혹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하버드 대학의 입학 전형이 아시안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의 하버드 기관 연구소 보고서를 15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버드 크림슨이 밝혔습니다. 모두 3건의 보고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작성됐으며 대학 입학처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내져 열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보고서는 지원자의 성별과 경제적 계층 등이 전체적인 입학 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는데 저소득층 지원자들에게 가장 유리했으며 동문 자녀, 스포츠 특례 입학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입학 전형으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인종은 아시안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아시안과 백인 학생의 합격률을 비교했는데 학과 성적과 동문 인터뷰 등 총 10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했을 때 9가지 기준에서 아시안 학생이 백인 학생에 비해 우월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백인이 높았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자의 입학 실태 조사를 위해 작성된 3번째 보고서에서도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은 아시안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 보고서가 제한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어 크게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TA가 스마트폰이나 크레딧 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내년 5월부터 일부 전철역과 버스 노선에서 가동되며 2020년 10월까지 모든 전철과 버스에서 새 시스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스마트폰, 크레딧 카드 등을 이용해 전철과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탭&고 시스템을 일부 가동한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탭&고 시스템은 우선 내년 5월부터 4, 5, 6번 전철과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운행버스에서 시행되는데 스마트폰이나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MTA 발급 스마트 카드 등을 이용한 탭&페이 방식으로 기계 안에 메트로 카드를 넣을 필요 없이 몸에 지니고 지나가면 자동 인식 센서가 카드를 읽어 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MTA는 카드 인식 장치를 오는 10월부터 렉싱턴 라인 일부 전철역부터 시작해 내년 5월엔 그랜드 센트럴역, 애틀랜틱 터미널역 사이 전체 역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를 운행하는 로컬 익스프레스 버스 역시 내년 5월까지 전체 버스에 인식 장치 설치가 완료됩니다. MTA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모든 전철과 버스에서 새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메트로카드는 202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TA 측은 탭&고 시스템을 지난해 맨해튼 보울링 그린 역과 월스트리트 역에서 MTA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바 있는데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데다 기계 작동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상업용 차량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모빌리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서 차량의 평균 시속은 7.1마일로 2010년에 9.1마일에서 크게 떨어졌다고 교통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차량 평균 이동 속도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차량 이동 속도가 느린 곳은 미드타운 지역으로 평균 차량 이동 속도가 시속 5마일에 불과했습니다. 미드타운 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평균 차량 이동 속도가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버스도 마찬가지로 버스의 평균 시속은 2016년 7.44마일을 기록해 전년도에 7.47마일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교통국은 이처럼 차량들의 평균 운행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버, 리프트, 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업용 차량은 2010년 이후 2배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2016년 뉴욕시에서 상업용 차량의 운행 횟수는 사상 최고치인 9,25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배송 주문과 차량 소유 증가 등이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의 강력한 마리화나 단속에도 암 시장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마리화나 관리국은 마리화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암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업소들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마리화나 옹호 단체들은 당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마리화나 판매 라이센스 취득 과정이 암시장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모든 마리화나 제품에는 반드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부착해야 하며 주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확 시즌을 맞은 농가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미국 내 농장에서 고용하는 일용직의 절반은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들로 나타났지만 일관성 없는 이민 정책과 불체자 단속 강화로 수확 시기를 맞은 농가는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타바바라의 아보카도 농장 운영자는 아보카도 수확을 위해 인력을 2배가량 늘려야 하지만 고용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농장의 수확률이 낮아져 농산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의 노동자 부족 현상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연방이민당국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전문직 취업 H-1B 비자 거부와 보증 서류 요구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H-1B 비자 거절의 빈번한 사유인 특정 직업군의 적정 임금 기준과 전문 직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민서비스국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7-2018 학년도에 시정부는 고정적으로 수업에 배정되지 않은 예비교사 1,202명에게 총 1억 3,6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사의 경우 학급 축소나 폐교, 징계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비교사로 지정되며 임금 인상 등 정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만 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주 지사는 퀸즈 플러싱, 월렛 포인트와 스태튼 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뉴욕의 얼번 등 3곳을 브라운필드 기회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렛 포인트가 뉴욕주로부터 150만 달러에 달하는 재개발 지원금을 받게 돼 플러싱 월렛 포인트와 다운타운 사이 62에이커의 공간에 서민 아파트 건립과 상용 건물 건설, 공원 개발, 플러싱 강 수질 개선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압두엘 살레 옐롭킥 기사가 브루클린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욕시 택시 기사 연합이 밝혔습니다. 옐롭킥 기사의 자살은 올 들어 6번째입니다. 옐로우캡 경력 30년이 넘는 예멘 출신의 살레 씨는 가족을 본국에 둔 채 혼자 뉴욕에서 생활 중이었으며 매주 메달리온 대출금을 갚느라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오며 차차 습도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저녁에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